안전은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고를 미리서 예측하고 사고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들한테 완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안전 관리 능력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가를 이걸 고심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이런 사고는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의 이송규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중요하고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고였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무너져서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치는, 그러니까 사상자가 10명이나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 다시 한번 보시고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각을 짓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 한 차량이 이곳을 지나친 뒤 5초도 채 지나지 않아 차량 뒤에서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주변이 순식간에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세종 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근 주민들은 굉음과 함께 땅이 크게 울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4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중상입니다. 오전 시간대라 교각 아래 도로에선 차량들이 지나던 상황. 무너진 구조물이 차량들을 덮쳤다면 인명피해는 더 클 뻔했습니다.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붕괴 사고는 경기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 세종 안성고속도로 제909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자락을 지나는 구간이라 최대 52m 높이의 교각 위에 도로를 놓는 공사였습니다. 이곳에서 런처라는 크레인이 쓰였는데 교각 위 상판의 뼈대가 될 빔을 옮겨놓는 건설기계입니다. 빔을 모두 놓고 나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상판을 완성하는 겁니다. 런처를 이용해 교각 위 상행선 방향 빔을 설치했는데 이후 하행선 공사를 위해 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런처에서 빔이 완전히 분리된 뒤 다음 작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된 부위가 가장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공사 설계와 작업 진행,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네, 회장님 인터뷰도 짧게 뵀는데 이제 지난해가 그 성수대교 붕괴가 30주년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0주기가 됐죠. 성수대교 붕괴가 되는 것은 작년 10월 21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성수대가 사용하면서 이제 붕괴가 됐고요. 지금 이 사고는 대교를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교들이 무너진다는 자체가 지금 그 이해하기 없는 이런 건설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작업자 중에서도 지금 4명이 사망했는데요. 지금 전부 다 어떤 작업자들이냐면 이 걷어 있죠, 위에 있는. 걷어. 상판. 네. 이 상판을 설치하는 과정들의 작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걷어가, 이 상판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4명이 이런 사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보통 저런 아까 그 걷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안전장비를 착용을 안 하고. 근데 안전장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소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 고리를 설치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보여져요. 저게 이제 걷어라는 거고. 네. 예, 가로고. 네. 저 걷어거든요. 저걸 이제 설치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걸 설치를 하는데 저 걷어 자체에다가 지금 안전 고리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저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네. 안전 고리 의미가 전혀 무방비,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가 저 되어버린 자체가 거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 무너져 버렸죠. 다시 복귀해 볼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그 교량의 종류에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거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거덕. 예. 근데 거도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용어들이 그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근데 저 거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들보를 거도라고 하거든요. 아, 대들보예요. 네. 거덕가. 네. 네. 근데 또 이걸 또 거더라고도 하고 우리가 뉴스에 나올 때는 또 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상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게 위에 있는 판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설치 작업은 보면은 다리가 있잖아요. 교량을 설치할 때는 밑에 기둥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쉽게 이제 기둥, 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건설 용어로 하면은 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각. 교각. 그러네요. 네. 그 다리죠. 다리의 다리. 다리. 교량의 다리. 교량의 다리. 예. 네. 양쪽에 끝에 있는 다리 있죠. 이것은 교대라고 합니다. 교대. 예. 그래서 교각 위에 다리 위에 지금 상판을 설치하는 이 과정이죠. 네. 이 과정에서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거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저게 이제 설치하는 장비거든요. 약간 열차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런처라는 게 지금 저건가요? 그렇죠. 런처라는 게 우리가 그 런칭한다 이러죠. 아, 뭐 네. 착수하다. 런치. 거기서 런처가 됩니다. 아. 다리를 착수한다. 아. 뭐 이런 의미에서 런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가 되냐면 거더가 보이잖아요. 네. 저 거더를 양쪽에서 집게로 찝어서 저 지금 I자형 있죠. 네. 저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저 I자를 저렇게 지금 올려놓잖아요. 아. 위에가 지금 거더입니다. 아, 저게 보이네요. 저 초록색이 저게 저게 지금 런처. 런처고. 네. 저 움직이면서 저 빔을 거더를 들어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V자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V자로 무너진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거더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거더가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네, 근데 그게 V로 무너져요? V로 무너졌거든요. 이상하네. 근데 지금 교각 사이에 거더가 하나 무너지니까 그 옆에 것도 무너졌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다리 위에, 교각 위에 지금 거더가 올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하나가 무너지니까 네. 이 교각 다리가 한쪽으로 밀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밀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더가 굽혀지면서 부러진 것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그 30cm 자 있잖아요. 예, 예. 자를 양쪽으로 밀게 되면 네. 가운데 부분이 부러지잖아요. 아. 가운데 부분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렇죠. 양쪽에서 밀면. 예, 예. 근데 이 상황에서도 V자로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한쪽에서 지금 무너지면서 힘을 받으니까 밑에 있는 교각, 이 다리가 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더가 중간에 끼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끼었는데 보면 지금 다리도 한쪽이 약간 휘어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다리가 지금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저 거더가 압축 힘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 거더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여기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냐면 예. 저 다리가 이렇게 압축이 됐다 하더라도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저 거더가 V자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저 거더가 땅에 떨어지면서 V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동강이 난 게 아니라 애초에 V자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거더가 그만큼 약하지 않았냐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거더는 듭니다. 콘크리트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콘크리트가 저렇게 V자로 그렇죠.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부실공사의 콘크리트 가능성이. 뭐 순살 콘크리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저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만하게 정확하게 돼 있는지 하고 지금 또 겨울이거든요. 네. 겨울에는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굳게 하는 그 과정이죠. 날씨가 차가우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굉장히 추웠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양생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냐라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은 사고 전에 백 런칭 작업 중 사고가 났다라는 어떤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콘크리트 자체가 V자로 무너진 게 저 콘크리트가 문제가 있는 그렇죠. 소재였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무너진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 네, 그 과정 런칭하는 때문인데. 과정에서 이 런처가 백하는 귀환하는 과정에서 무너졌다라고 네. 하는데 네네. 이것은 이제 별도 문제로 치고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게. 네. 두 번째 거는 왜 그러냐는 얘기죠. V자로 무너진 거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저 사고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저 콘크리트가 진짜 무슨 순살 콘크리트라서 문제가 있는 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공 이후에? 그러나 이제 완공 이후에 어떤 진동에 의해서는 무너질 확률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있는 힘은 굉장히 큰 힘이에요. 네. 그러나 도면상에서 표시하고 있는 최대의 어떤 강도로는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미치지 못했다 해서 평상시에도 어떤 바람이나 지진에서 무너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의 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도 규정에 미치지 않았나라는 이런 궁금증도 지금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또 다른 문제점이 보이는 그렇죠. 거네요. 2차적인 이거 문제죠. 앞에 거는 이제 백런칭하다 과정이기 때문에 네. 또 연결 부위가 뭐 부실해서 무너졌어요. 이거 무너졌는데 그러면 그 다음 게 어떤 그 거드는 무슨 이유냐? 예. 저렇게 V자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부서져 내리느냐, 붕괴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V자로 휘면서 붕괴됐다라고 해서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저런 문제를 일으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단 작업 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네, 또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과정은 진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판, 이 거더라고 불리는 그 빔을 교각 위에다가 얹어 놓는 장비인 이 런처가 뒤로 빠지면서 백 런칭을 네. 하는 순간에 붕괴가 됐고 그 관련한 뉴스 영상을 저희가 또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교각 위에 올려진 6개의 대들보, 거더가 한쪽으로 쏠리며 무너져 내립니다. 알파벳 대문자 I 모양의 거더는 아래 위로 길쭉하고 가운데 폭이 좁아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잘 버티지만 옆에서 미는 힘에 약해서 기울게 되면 쉽게 부러집니다. 사고가 난 교각에 사용된 공법은 대형 크레인 대신 런처라는 장비로 거더를 교각에 얹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더를 설치한 뒤에는 거더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볼을 설치해야 옆에서 미는 힘에 버틸 수 있는 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고는 가로볼을 설치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거더 길이는 두꺼운 철근으로 연결돼 있었지만 기우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한쪽 방향 거더 설치를 완료한 런처를 철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런처 작동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해당 공법은 시공사인 장원산업이 보유한 기술로 이미 10년 넘게 쓰여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구간에 곡선이 포함돼 있어 시공이 까다롭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현장과 유사한 공법을 사용하는 현장 3곳의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이 런처라는 것부터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런처하면 무슨 런칭하다 이랬을 때 그 런칭의 의미의 런처. 그래서 런칭. 거더를 빔을 들어다가 설치하는 장비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것도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위에서 집게로 찍어다가 다리에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레인 보면은 뭐 호이스트 크레인이나 뭐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네. 저걸로는 활용할 수가 없죠.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교각 다리 위에 지금 파랗게 보인 부분 있죠. 네. 저게 런처거든요. 저 밑에 중간에 다리 있잖아요. 네네. 지금 2개 하얗게. 저기는 기둥에 딱 받쳐있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지 않나 런처는 무너지잖아요. 그럼 앞뒤에 어떤 집게 있죠. 네. 저게 빔을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는데 저게 이제 다 설치를 하잖아요. 네. 설치를 하면은 저 런처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다시 귀환하는 게 이게 이제 그 현장의 용어로 백런칭이라 하거든요. 네. 저 런처가 뒤로 오는 과정. 이때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저 거더 위에 런처가 짚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힘을 받지 못하고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네. 한쪽으로 무너진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어떤 편심 하중에 작용했고 그 연결 부위가 첫 번째 문제가 있어서 그 빔이 무너지면서 런처까지 이렇게 쏟아졌다. 이렇게 붕괴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한 질문인데 이게 거더라는 거를 이제 설치할 때 저희가 런처는 뭐고 거더는 뭔지는 좀 알겠고 그때 이제 크레인으로 거더를 들어 올려서 설치하는데
이 DR 거더? 네. DR 거더라는 거는 특수 설치 장비, 그러니까 런처, 방금 보신 런처를 활용해서 거더를 밀고 들어서 교각 위에 얹는 방식이다. 이렇게 네.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방식이 그러니까 안전면에서 원래 약점이 좀 있는 그런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더인데 지금 DR 거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거더가 길잖아요. 네. 지금 50m 되니까 네네. 이 50m 힘을 양쪽에서 어떤 힘을 압축이나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힘이 약한 곳이 가운데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가 약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강하게 하려는 이런 기술이 DR 거더라고 하고 있거든요. DR 거더가 어떻게 해서 또 용어가 나냐면 텐션에서 디텐션하고 리텐션입니다. 긴장과 압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거더를 만든다겠잖아요. 네. 지금 그대로 만들게 되면은 콘크리트 강도 위에서 가운데가 짧아지는데 약해지는데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서 양쪽에 철근을 딱 당겼다 해보세요. 철근을 당기면서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했어요. 저 거더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안에는 철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철근을 들어있는데 또 인위적인 철근을 넣어요. 그럼 철근을 딱 당기면서 탓을 마무리 작업하다 양쪽에 철근을 놔버리면 이 철근 자체가 압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압축력에 의해서 거더가 강해지거든요. 이러한 형식으로 만든 게 DR 거더예요. 거더를 옮기는데 네. 런처까지 가려면 앞에서 롤러에서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런처까지 가면 런처가 찝어다가 이렇게 이제 옮기는 이런 과정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2009년도의 신기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기술을 적용할 때 지금 약 15년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큰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냐면 네. 우리가 이제 신기술을 적용을 할 때 신기술에 인정을 하게 되면 이 강도, 사용상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좋았겠죠. 기능상으로 좋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기능상으로 좋았겠죠라고 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뭐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 시공상에 네. 설치 과정상의 안전도는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안전도요? 네, 안전도가 높냐, 안전하느냐.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긴 위험한데 설치해 놓으면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걸 신기술로 볼 거냐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고난이도의 숙련을 네. 필요로 하는 그렇죠. 작업이다. 그런 과정인데 완전하게 설치가 되면 이제 좋은데 이걸 신기술로 볼 것이냐. 저는 네. 다른 각도로 이제는 설치 후 사용상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네. 시공 과정의 안전성은 얼마나 높으냐. 시공 과정에서 그게 위험도는 지금 없느냐. 저 이렇게 봐야 자막에 되죠. 사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용할 때 안전성도 중요한데 거더 강도나 설치 부실 확인 필요가 그 설치 과정에서 안전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기 보면은 위에 있는 도면이 있죠. 네. 저기는 현장에 지금 설치한 도면을 입수한 거거든요. 아, 네. 도면 안에 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는 이제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밑에 안전 로프라는 게 있죠. 있죠. 지금 이렇게 경사지가 있잖아요. 예. 그 삼각형으로. 이게 안전 로프는 뭐냐면 I자로 돼 있잖아요. 지금 세 개 밑에 네네. 왼쪽에. 저 그림이 뭐가 되냐면 지금 거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더가 오른쪽에 보면 미는 힘에 약하기 때문에 네. 양쪽에 밧줄로 와이어로 튼튼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도면에 보면은 안전 로프 있죠. 예. 저기 파이 12.4, 12.4mm로 7개 안전 로프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전도 방지 철근이 있죠. 네. 저거는 뭐냐면 지금 I자 빔이 있는데 양쪽에 삼각형으로 줄을 했지만은 거더와 거더 사이에 중간에 철근을 또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연결시키라는 얘기거든요. 전도 방지니까 넘어지지 않게. 않게 철근으로 예.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그 H25 있죠. 네. 고강도 철근 25mm짜리 연결해가지고 가로로 연결을 하고 또 안전 로프도 만들어라는 그럼 얘기예요. 저런 게 다 이번에 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모르죠. 아, 무너져 버렸으니까 무너져 버렸으니까. 알 수 없군요. 네. 그거를 지금 그러면 설치 과정에서 과연 저런 고정 방법들이 다 지켜졌는지를 그렇지. 이게 이제 확인해야 된다. 문제죠. 그래서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장은 다 무너져 버렸고 지금 잔해만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잔해를 보면서
설치돼 있으면은 부서졌지만은 그 잔해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추정해서 이제 사고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때 있었던 이제 사고 영상 중에 사고 직후에 나온 얘기 네. 중에 이 걷어가 방금 말씀하신 기우는 걸 전도 방지를 위해서 안전 로프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뉴스 영상 한번 보시고 네. 또 말씀 이어가 보죠. 사고 뒤 드러난 교량이 대들보 걷어의 단면입니다. 걷어 사이가 철근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폭이 좁고 높은 걷어는 쉽게 기울 수 있어 작업 중에는 걷어의 양쪽을 안전 로프로 연결해 고정해야 합니다. 시공사인 장원산업 홍보 영상을 봐도 전도 방지 시설로 와이어 로프와 가로보 철근 등을 설치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현장에는 이 안전 로프가 없었습니다. 붕괴된 걷어는 물론 무너지지 않고 남은 걷어에도 로프가 연결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는 교량 위에 걷어를 얹는 작업이 끝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상행선 방향에 걷어를 얹은 뒤 걷어 설치에 쓰인 장비 런처가 다리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후진합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 4개 구간을 지나 마지막 1개 구간을 앞둔 지점에서 걷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걷어끼리 연결한 철근만으로는 기울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버팀목 등 걷어가 기울어지는 걸 막는 다른 안전장치가 있었는지도 앞으로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걷어 설계 오류와 런처의 오작동 등을 포함해 시공 과정의 과실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안전 로프 설치가 어떻게 보면 필수인데 그게 그렇죠. 좀 안 돼 있었다라는 게 결정적 원인일까요? 그렇죠. 지금 뉴스 영상에서 보고 지금 잔해 영상으로 봐도 지금 삼각형으로 된 와이어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는데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정확히 조사를 하면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걷어가 기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로프가 이렇게 텐트 모양으로 있고 그렇죠. 또 위에가 또 있고. 근데 그게 지금 다 보이지 않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텐트처럼 와이어가 있고 위에 또 행방향으로 있고 네. 또 중간에 크로스 빔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또 연결되는 크로스 빔 이것도 설치가 돼 있는지 그래서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하나는 그 텐트처럼 와이어, 또 평행으로 된 와이어, 또 클로스 빔, 또 철근 콘크리트와 철근을 또 연결해주는 네. 종방향으로 이게 지금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I자 걷어가 I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안에가 약해서 넘어질 우려가 크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애초에 안전 로프를 설치를 잘해서 세워줘야 된다. 네. 이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이 사고가 발생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그렇죠. 하네요. 저게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이제 그러면 저것만 설치 안 돼 있으면 사고가 났느냐라고 이제 본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저 큰 게 옆으로 전도되려면 굉장한 큰 힘이 측면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큰 힘이 작용했더라도 마지막 그 걷어의 연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둥이 있으면 연결을 올려놓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콘크리트 걷어가 약했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그 교각 있잖아요. 다리도 이거 콘크리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서리가 뭉그러지면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원천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저 삼각지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사고 난 원인을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단일 요인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 이상의 어떤 불완전한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기도 보면은 결과를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해서 원인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이제 구조 설계가 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가 됐는지 또 설계가 잘 됐다면은 그 과정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작업 순서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감리 부분 또 종합적 안전 관리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지금 신기술로 지정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DR 걷어. DR 걷어. 근데 이 DR 걷어 최종 사용 길이가 50m예요.
근데 지금 있는 거드는 55m입니다. 뭐 5m나 차이가 5m 나요? 더 길어요. 그거는 아까 안 그래도 자막으로 그게 나와서 제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무슨 네. 의미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 지켜졌네요. 그렇죠. 수칙이. 거드를 하려면 50m까지는 DR 거드를 사용해야 한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도면상에 보면 54.7mm, 약 55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 메타가 더 커졌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이죠? 이미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5m가 짧았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냐라고 봤을 때도 또 다른 문제도 겹쳤다는 얘기죠. 더 한일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번 봐야 되고요. 기술 규격에, 신기술로 지정된 규격에 위반됐는지. 지금 뉴스나 도면상으로 보면은 55m라 돼 있는데 네. 실제 55m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거드나 교각들이 최초에 설계할 때 구조상으로 정확하게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설계 부실은 없는지 이걸 또 하나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설계가 정확하게 됐다 하면 그 설계도대로 시공 과정이 잘 지켜져 있는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그 날짜의 어떤 그 작업 현장 소장에 작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네. 계획서. 또 감리가 있으면 그날 어떤 것을 감리를 했었던 거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작업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보고 같은 거는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당연하게 이루어진다고 졌었어요. 봐야죠. 해야죠. 그것까지 지금 안 지켰다 하면 지금 문제 되는데 그러나 그 작업 지시대로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또 다른 문제겠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계속 조금 마음에 남는 게 이게 이 거더 자체가 그러니까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추워서 네. 조금 양성 과정에서 미진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뭐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사람이 좀 더 오래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기다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러면 완전히 양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 기간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공기를 하거든요. 네, 공기. 공기가 맞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페널티가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것도 굉장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조금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않는 한 공기가 늦어졌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페널티를 물게끔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또 단축하기 위해서 정말 무리를 하고 일요일 날도 일을 하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양생 기간을 줄이고 지금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이것도 지금 공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양생 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V자로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 거더에 어떤 양생 과정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 보면은 이 콘크리트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정확하지 않았느냐. 네. 그냥 콘크리트 자체의 불량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와이어, 철근이 들어가면 철근도 불량일 수가 그렇죠. 있고요. 부실할 수 있고. 철근 개수가 개수, 뭐 되게 그렇죠. 개수 이런 많이 것도 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거더가 불량일 수가 있지 않느냐. 게다가 애초에 길이도 길었고. 그렇죠. 길이도 길었고요. 길이도 길었으면 그만큼 희석이 돼서 그렇죠. 그랬을 수도. 더 약해질 것이죠. 네. 뭐 30cm 차의 힘을 가하는 것보다 뭐 6cm 차의 힘을 가하면 훨씬 더 금방. 그렇죠. 길이가 길면은 더 약해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교각 있잖아요. 진짜 다리, 기둥. 이 기둥도 콘크리트거든요. 이것도 양생 기간이 잘 맞춰져 있는지. 왜냐하면 특히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광주 아파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또 별개로 이 시공사인 현대, 그러니까 시공사가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지난해에 전남 무안에 지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 관련 영상도 함께 당시 뉴스 보시겠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 대형 건설사가 지은 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방 한쪽 벽면에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바닥의 길이가 달라 벽이 비뚤어지면서 5cm가량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레탄 폼으로 메워봤지만 다 채워지지 않아 2차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입주한 세대에서도 방과 드레스룸 등이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삿짐을 치워놓고 사포로 벽을 갈고 합판을 덧대는 중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벽지가 뜯기고 분진이 쌓여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대규모 개발로 6천여 세대 입주가 예정된 무안 오룡지구에선 지난 5월에도 다른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건설사 측은 수도권에 비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하자 보수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 최대한 차질 없이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 그 현대엔지니어링은 어제도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맞나요? 지금 방송에 나왔던 거는 지금 그 작년에 있었던 지금 건설 현장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교각 이 붕괴된 다음에 교량 붕괴된 다음에 2주 만에 어제 지금 평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기 현재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시공 능력 4위 업체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대한민국의 건설 능력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이런 국가인데 여기 나라에 우리나라의 4위 업체가 시공능 4위 업체가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그때 어제도 사고 났고. 광주는 현대산업개발. 예, 여하튼 현대입니다. 또 그 해 또 바로 전에 또 광주에서 또 철거 작업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전에 대한 의지는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사고가 난다는 네. 얘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전은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고를 막겠다. 이것만 이것만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임원진들이나 현장에서도 오늘 또 안전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대별로 할지도 몰라요. 이런 걸 대비해서 작업까지 중단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냐는 얘기죠. 안전사고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사람에 의해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은 그 작업자가 불안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어느 나라치고 불안한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능력으로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가 되냐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의지만 높았다는 얘기죠. 능력은 안 되는데 의지만 높았다. 안전해라. 이걸 첨번한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거든요. 네. 사고를 미리서 예측하고 사고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들한테 완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안전한 어떤 그 외침이 아니고 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현대 자체의 안전 관리 능력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가를 이걸 고심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이런 사고는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작업자의 완전 관리력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도 그 무한 아파트 당시도 국민적 비판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입장문을 내고 그때도 그렇죠. 의지를 밝혔어요.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번에 사과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어떤 능력의 그죠? 안전 관리 능력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전관리자 경영진에서는 지금 이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의지하고 항상 뭐 외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했다. 부디 경영진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관계 당국도 그렇고 이 방송을 꼭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교량 공사장, 그러니까 사고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고 혹시 그렇다면은 2차 붕괴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러면은 이 구간은 이게 고속도로 구간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런처가
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나 걸쳐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네, 네.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근데 마침 또 지진이 난다. 어, 집안이 흔들렸다. 그건- 그러면 이제 런처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이걸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하고 안전 진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점검과 진단은 달라요. 점검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점검은 네, 우리가 이건 문제가 있다. 네. 그러는데 안전 진단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까지 나오는 게 안전 진단이에요. 아, 그러니까 점검이 좀 더 초기적인 그렇죠. 단계고 네. 이제 문제를 가리려는 거고 그렇죠. 진단은 그럼 대책 수립까지. 그렇죠.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으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는 단계잖아요. 이게 안전 점검입니다. 대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진단은 또 별도로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나와 있으니 이런 문제가 되면 지금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각 있잖아요. 다리도 충격을 받았어요. 네.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고 또 움직이면서 받았기 때문에 겉에는 멀쩡한데 내부적으로 크랙이 가지 않았느냐. 그럴 수 있죠. 그 다리 부분 서 있는 그렇죠. 거. 안에 내부 부분. 이런 것들을 정밀 진단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있고 그리고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는데 그럼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하면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한 명 이상 사망으로 중대재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담당자를 처벌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 산업안전보건법을 법을 전면 개정했어도 또 사고는 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도입한 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담당자들을 처벌했는데 불구하고 플러스 경영진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경영진은 안전에 대한 확보 의무를 하도록 확보 조치를 하도록 의무사항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검토가 들어가죠. 안전 확보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안 했으면은 이제 경영진이 대표가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 처벌이 굉장히 세요. 병가 기준이어가지고 지금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고 동시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양별 규정해가지고 대표한테 벌금을 내고 법인한테도 벌금을 내고 아주 강력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니 중대재해처벌법 검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국토부가 또 이 전국의 DR 거더 런칭 가설 공법, 이 사용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인 3곳 있다고 하는데 즉각 공사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에 아까 박사님께서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기술이라고는 했지만 기술 자체보다는 그 과정. 그렇죠. 시공 과정. 시공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공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결국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 중지시킨 그래서 거죠. 중지시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공 과정의 위험성은 얼마나 높은지 네. 이것도 이제 확인해서 이거의 문제가 시공 과정상에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작업 중지를 하고 또 개선이 되면 시도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0명의 사상자라는 정말 많은 또 아까운 생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 나지 않으려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최첨단 디지털화로 생활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정작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도 아날로그 수준, 몇십 년 전하고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어떤 게냐면 지금 위험한 공사 현장에 디지털 블랙박스 제도를 좀 도입하고 싶어요. 디지털 블랙박스. 예, 공사 현장이 전부 다 촬영되거든요. 예. 지금 서울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억 원 공사 이상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을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죠. 사이가 좀 무리가 있었는데 아파트 20층, 3층에 작업자들이 공사하다가 화장실에 가려면 밑에 내려서 굉장히 귀찮잖아요. 하면서 배분을 천장에 놓고 작업을 진행해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동영상 촬영이 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한 공장에. 지금 있는 과정에서 이 거더가 무너진 공사 현장에서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공정에서는 작업자 바디캠이 있거든요. 또 기계의 캠이 있고요. 정말로 위험한 공정에 대해서는 드론에 대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하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작업자를 사생활 문제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모든 게 다 촬영이 되면서 음성까지 녹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업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고 사고 났을 때 작업자들의 또 적절한 보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이 디지털 블랙박스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 지금 서울은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국적으로 블랙박스.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진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투자 비용이다. 투자할수록 이익이다라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투자할수록 왜냐하면 이익이다. 사고 났을 때 복구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복구 비용은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리 많이 써도 지나치지 않다. 이익이다. 오히려 이익이다. 그렇죠. 네. 복구 비용 생각한다. 쓸수록 이익이다. 네, 그 복구 말씀을 비용을 생각하면.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공사장 전면 설치. 네. 오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이었습니다.